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여러분 앞에서 인사해드린 전갑길 의원, 권은희 의원 두 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한 분은 저에게 엄청난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갑길 의원은 광산을로 가거라.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당선시켜주마. 그래서 왔어요. 우리 권은희 의원은 와주셔서 고맙긴 한데 만만치 않을 것이요.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얼음장이 닿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두 분 의원 말씀이 다 맞아요. 희망도 느껴지고 얼음장도 손끝에 닿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희망은 키워주시고 얼음장은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저의 인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른과 저 사이에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보도되지 않은 비화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양김 후보 단일화 협상이 몇 차례 계속됐습니다. 협상 장소는 남산 외교구락부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김대중 밀착 기자였습니다. 두 분이 회담을 합니다. 회담 끝나고 나면 결과를 발표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0% 정도 발표하시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10%쯤 발표하세요. 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문답도 끝나면 제가 얼른 먼저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 차 있는 데로 가면 운전기사님이 김종선 씨라는 분인데 우리 김경천 의원님 아실 거예요. 차 뒤편 왼쪽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 말도 않고. 그럼 차를 타지요. 조금 있다 DJ가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탔는고 이러면서 타세요. 싫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또 탈지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래요. 불과 5분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신 양반이 차를 타시자마자 후보 단일화 안 될 거요 이래요. 예? 조금 전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십니까? 되려면 우리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양보할 사람이요? 양보 안 할 거 아니요. 나도 못 얻었어. 가만히 들었지요. 한번 보시오.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앞으로 25년 동안 호남에서는 지도자가 안 나와요. 한번 보시오. 허경만이가 하겠소, 이재근이가 하겠소, 김상현이가 하겠소, 김원기가 하겠소 쭉 주워 쓰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그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기자한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발표가 거짓말이었다고 보도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를 믿으시니까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내 속을 잘 알지 않냐? 알고 써라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10년 뒤에 DJ가 집권을 하셨어요. 1997년 대통령 임기 시작은 98년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집권하셨지만
그 어른이 예상했던 25년 동안 호남에서 지도자가 안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성주 동지, 또 전갑길 동지, 많은 분들이 저를 DJ 이후에 기대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의 부족함에 눈물이 나는 걸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에 계신 그 어르신께 못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눈물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호남인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옳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호남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할 것인가? 저를 포함한 호남인들 다시 비장한 각오로 일어설 수는 없는가? 그 어른이 당신이 양보하면 25년 동안 호남에서 지도자가 안 나올 거라고 염려하셨던 그 호남 그대로 팽개쳐 둘 것인가? 지금 다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사진 앞에 마지막 불씨 이렇게 새겼습니다. 제가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의 마지막 불씨냐? 아마도 김대중을 아는 호남인의 마지막 시합, 너 이낙연이다. 너마저 이대로 가버리면 김대중은 다시는 이 땅에 되살아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늘 죄송합니다. 선생님보다 훨씬 잘 먹고 따뜻한 데서 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못나서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장할 정도로 절박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호남은 어떻게 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어쩌다 뽑아놓은 대통령이 저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즉흥적이고 독선적이고 기강이 빠져 있습니다. 온 세계가 대통령 내외 때문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왜 그들만 모릅니까? 국민들의 걱정하는 마음은 왜 안 받아주고 비싼 가방만 받습니까?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민주당, 호남인들이 눈물로 키웠던 그 민주당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가짜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며칠 동안 광산 을구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아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광산을에 와주어서 고맙다. 잘 왔다.
찍을 데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민주당을 떠났냐?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하는 분도 배웠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부터 2대째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은 저에게 모태신앙입니다. 민주당 아닌 당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열린우리당, 2016년 국민의당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민주당의 문화와 김대중의 향취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엔 떠났습니다. 왜? 거기에는 민주당의 향취도 김대중의 문화도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없어진 김대중의 향기, 민주당의 문화, 이것을 제가 바깥에서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언젠가 민주세력이 다시 재건할 때 그것이 종자가 돼서 민주세력 재건의 효자라도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나 국민의당을 안 가고 민주당을 지켰던 저의 마음이나 지금의 가짜 민주당을 떠나서 진짜 민주당의 종자라도 지키고 싶은 지금의 이낙연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국민의당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들이 저를 오히려 지금 모반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려거든 자기부터 되돌아보세요. 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미안하지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당을 지키고 사랑해 주신 그분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분들에게 민주당은 짝사랑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남인들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사랑처럼 지금 남아있는 것이 흘러간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 우리가 알았던 민주당, 호남인들이 사랑으로 키웠던 민주당,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민주당, 그것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불씨가 저 이낙연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총선이 지나면 민주세력은 어차피 재편될 것입니다. 왜? 이대로 가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과 손잡은 상태로 집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들과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눈을 뜨신다면 기절하실 겁니다. 누가 민주당을 이렇게 짓밟아 놨느냐고 역정을 내실 겁니다. 그 문제는 다시 정리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 7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1인 정당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과는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민주세력은 재편돼야 하고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민주세력 재편에 효자 같은, 씨앗 같은 존재, 그것을 위한 마지막 불씨가 저에게 놓인 운명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이걸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광주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가능만 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몹쓸 정권이 탄생하게 됐던가 저도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에 화가 나서 저에게 화풀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따귀 맞겠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나니까요. 윤석열 정권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대안이 되고 있는가? 여러 사람의 범죄 혐의 때문에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방탄만 하는 그런 민주당이 수권 정당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민주세력 재편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가 몹시 미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옳고 그름은 숫자의 많고 적음과는 별도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호남인들이 염원하시는 정권 교체를 위한 토대, 정권 교체를 위한 효자 노릇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민주 세력이 재건돼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마지막 불씨, 그것이 이낙연 앞에 놓인 운명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에 광주 공천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광주는 무엇인가 보이지 않습니까? 8명 중에 7명을 교체했습니다. 1명 살려두었습니다. 공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민주당의 권력자의 눈으로 볼 때 방탄 잘할 사람 기준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광주광역시를 방탄광역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방탄광역시로 만들고 있는 이 광주를 우리가 사랑하던 광주광역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광주는 결단코 놀림거리가 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광주를 방탄광역시로 만들려는 그 몹쓸 핵책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광주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3.1운동 이후 10년 동안 독립운동이 잠잠했을 때 광주의 학생들이 10년 만에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대학생들이 신군부의 맞서기를 포기하고 모두 귀가했을 때 그때 광주는 일어나서 이웃들이 무참히 살육당하는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민주회복을 부르짖었고 그 결과로 당장은 아니지만 한참 뒤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또 한참 뒤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서럽습니다. 늘 광주만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 광주, 그 희생에 값하는 명예로운 자랑스러운 곳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주는 그만큼 자랑스러운 곳입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광주 국회의원 이름 하나만 대보시오. 8명 중에 1명 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8명 중에 7명을 갈아치워서 그들이 다 당선돼도 초선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초선 비율 광주만 압도적인 1등입니다. 왜? 아무나 꼽아도 된다고 믿으니까 함부로 오는 것 아닙니까? 광주가 민주성지라고 하는데 참정권이 별로 없는 도시가 민주성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 경선 끝나면 선거판이 파장이 되는 도시가 민주성지입니까? 본선이 의미 없게 된 도시가 민주성지입니까? 광주는 민주성지입니다. 참정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참정권을 회복해서 본선이 의미 있게 되는 광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역시 광주는 민주성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시민 여러분이 참정권을 회복해서 본선이 진짜 배기 선거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국은 다시 역시 광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광주를 다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되돌려놓는 마지막 불씨가 되는 것, 그게 제 앞에 놓인 숙제라면 저는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께 한없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는 눈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함께 이깁시다. 예, 압승합시다. 네. 그것이 광주를 다시 자랑스럽게 만드는 길이고 민주세력 재건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에서 돌려놓는 마지막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에 제 한 몸 기꺼이 도구로 내놓았습니다. 저는 19살 형편없는 시골뜨기 대학 1학년 때 DJ를 처음 만났습니다.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DJ가 역전승했습니다. 이 배고픈 청춘 절반쯤 미쳤습니다. 학교 수업 팽개치고 그 어른 연설장만 쫓아다녔습니다. 수업보다 100배는 재밌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고픈지 모르고 군복 물들여 입고 된 것도 내가 제일 멋있는 사람 같고 그런 참 누추한 청춘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DJ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른은 고초를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로 감형되고, 무기 감형은 한참 뒤입니다. 사형 선고도 한참 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망명 갔다가 85년에 귀국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성장해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87년 그분의 두 번째 대권 도전 때 저는 동아일보 평민당 출입기자 그리고 DJ 밀착 기자였습니다. 그분의 승용차 왼쪽 자리는 제 자리였습니다. 동교동 지하서고 그 어른과 마주 앉아서 단둘이 초저녁에 조간신문 가판을 둘이 다 주거니 받거니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평화민주당이라는 당명도 사실은 제가 내놓은 몇 가지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아일보가 그걸 보도했었습니다.
그때 또 DJ는 실패했습니다. 서울이 무채색의 도시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파란색도 보이지 않고 빨간색도 보이지 않고 노란색도 보이지 않고 검정색, 회색 아니면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92년에 또 도전했죠. 저는 그때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네 번째 도전 때 저는 동아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 그분에 관한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2000년에 그분의 공천장으로 배지를 붙였습니다.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그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한승주 동지가 DJ 성대모사 얘기했는데 사실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한 달 전에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선거 기간 내내 제가 그걸 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시켰습니다. 한 달 전에 법인카드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꼈나 봅니다. 그들이. 그때 저를 처음으로 총괄선대위원장 시켰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후보보다 더 많이 유세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은 호남 지지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포역 광장 유세 때는 제가 목포 시민들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DJ가 목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상대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의 마크가 황소입니다. DJ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황소를 한번 보시오. 콧뚜레가 없어.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놈 황소 콧뚜레를 해볼라요. 이렇게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번 대선을 보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한번 보시오. 콧뚜레가 없어요. 여러분 저놈의 검찰 콧뚜레를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고 제가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호남에서 85%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호남 지지도 올리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었다면 그 정도면 역할을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 때문에 졌다 그러면 호남에서 100% 나왔어야 되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91%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85% 나왔으면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네. 시합 져놓고 선수가 응원단장 때문에 졌어 이러면 그 선수가 제대로 정상인가요 그것이? 예. 광주 시민들은 선수 때문에 졌는지 응원단장 때문에 졌는지 분별하실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예. 아마 이런 모임은 선거까지 또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바깥에서 요새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필요 없는 얘기까지 여러분 앞에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제 있는 힘 다해서 이번 선거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제 아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누라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